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가장 많은 자동차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공항 이용객들은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 국제선은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등 안전운전 단속도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안전운전을 강조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주 등 북동부 지역을 폭우로 강타했습니다. 4개 주에서 최소 43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항공편이 모두 중단돼 공항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들도 상당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과 뉴저지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연방자원 제공을 지시했고 오늘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역인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아과 학회가 최근 3주간 전국에서 어린이 50만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2달 사이 24배나 불어난 것입니다.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서두르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일부 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확진자 비율 2위, 방역 대책에 미온적이었던 엘라바마주가 신규 백신 접종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5천 개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한 리콜 선거 투표율이 9월 14일로 다가온 건데 한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58%가 리콜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가 현재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글 학교 개강을 9월 11일로 하자는 의결을 마치고 교장단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7일부터 LA 시정부가 지원하는 렌트비 지원과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의 초대형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주자들이 일제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첫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을 자신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은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슬람 국가 IS 영향을 받은 한 남성이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테러와 관련돼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스가 정권은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당내 영향력 약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PGA 투어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패트릭 핸들레이가 13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케빈 나 선수가 6언더파 공동 8위, 임성재 선수가 2언더파 공동 23위를 기록 중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조 공동 선두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오늘부터 주말 3연전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은 어제보다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어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벌써 여행 이동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 자동차 이용하셔서 여행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노동절 시작 금요일입니다. 노동절 연휴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LA 국제공항도 매우 혼잡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2배 정도 여행객이, 공항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7일 화요일까지 총 3,289대 항공기 운항이 LA 국제공항에 운항이 예정돼 있다라고 LA 국제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역시 지난해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었죠. 때문에 2019년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노동절 연휴에 비해서는 연휴 기간 항공 운항 편수는 약 77%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역시 여행객들도 77%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선은 2시간 전에, 국제선은 출발 3시간 전에 각각 도착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교통정보업체는 연휴 기간 최악의 트래픽 시간대를 오늘 오후부터 오늘 저녁, 초저녁까지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량들이 도로로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서 혼잡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여행하기 최악의 시간은 12시 정오부터 저녁 8시 30분 사이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역시 가장 막히는 시간대로 꼽혔습니다. 자동차 여행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시간대, 오후 시간대, 그리고 노동절 당일 월요일 6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될 수 있으면 프리웨이에 올라서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문가 여행 교통 전문 업체 조언입니다. LA 지역에서는 5번 프리웨이의 샌퍼난도 로드와 플로렌스 애비뉴 사이가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LA에서는 특별 단속도 실시됩니다. 노동절을 앞둔 오늘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오늘 저녁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CHP는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각종 운전 행태를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거나 과속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운전에 대한 단속이 나흘 동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CHP는 강력 단속을 펼쳐 900건이 넘는 음주운전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CHP는 모든 CHP 경찰관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할 것이며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는 냉정한 운전이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불안전한 운전 행태를 목격할 때는 즉각 제보하라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CHP 노동절 연휴 단속은 오늘 저녁 6시 1분부터 시작해서 6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집니다. 노동절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여파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어 보건당국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NN은 소아과 학회의 데이터를 인용해 8월 5일부터 26일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19일부터 26일 한 주에만 어린이 20만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 말 주간 어린이 확진자가 채 8,000명이 안 됐던 것과 견주면 2달 사이 무려 24배나 어린이 확진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린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2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연말까지는 백신이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교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4,800만 명에 달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건당국에는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서두르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아과학회도 최근 가능한 빨리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FDA가 10월 초쯤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승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로셜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되면 CDC가 이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나던 라이너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학교들 사이에서 개학 3주째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이 학교 내 집단 감염을 규정짓는 경우는 14일 동안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3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을 때를 말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K2 12학년 사이에서 보고된 집단 감염은 8건이고 72명의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전주 집단 감염 사례는 3건에 불과했지만 단 한 주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 사례를 포함한 전체 확진자 수로만 놓고 봤을 때 개학일 하루 전인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학생 5,207명과 교직원 729명이 감염됐습니다. 2주 동안 약 6,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일관되지 않고 잘못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아픈 사람의 등교나 통풍시설 부족, 교실이나 복도, 식당, 휴게실 같은 장소에서 거리 두기 실패는 집단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000명대다 하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3,000명대를 기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후반대로 떨어져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40명을 넘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741명,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530명,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집계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16세 이상 인구 중에 코로나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협센터가 이끈 한 연구팀이 헌혈 혈액 약 140만 개의 샘플을 조사한 뒤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CDC의 제퍼슨 존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미국의 50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17개 헌혈기관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헌혈 요건은 17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주에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6세부터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인 작년 7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액 샘플은 3.5%에 그쳤지만 작년 12월에는 11.5%로 상승했고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올해 5월에는 83.3%까지 올라갔고 이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이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이번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이 권고됩니다. 같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도 곧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1회 접종분의 절반 용량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하되 1회 분량을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한 회당 이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으로 완료되는데 한 회당 분량은 100 마이크로그램인데 부스터샷은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50 마이크로그램 접종자가 델타 변이에 견고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초기 연구 결과도 모더나 측이 제출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FDA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출몰하는 상황에서 부스터샷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자칫 백신 효과를 충분히 늘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원래대로 100 마이크로그램 승인을 고수 중입니다. 100 마이크로그램, 50 마이크로그램 부스터샷에도 모두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측이 50 마이크로그램 반으로 줄여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을 왜 검토하고 있을까요? 부작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부스터샷을 절반 분량으로 접종하는 방안의 잠재적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 가능성 감소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과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30억 달러의 집중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다음 주부터 백신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재료를 포함해서 포장재 같은 공급망 확대에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는 핵심 원료를 비롯해 개인용 보호 장비와 바늘, 관까지 의료 장비를 모두 포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본격적인 부스터샷 접종을 앞두고 미국 내 백신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백악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여외 국가들의 수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남가주 지역 아시아계 스몰 비즈니스들 타격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크다는 UCLA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 스몰 비즈니스 10곳 중 6곳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고 특히 3곳 중 1곳은 운영이 절반 이상 축소된 심각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타인종 포함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UCLA 아시안연구센터, UCLA 지역주민지식센터, LA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일정표가 늦춰질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4만 5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만 3천 개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소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실업률은 5.2%로 전월 5.4%보다 소폭 내려갔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7%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고용 회복세가 급격히 느려지는 것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미납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어렵죠. 인터넷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뭐라고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LA 한인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수혜 대상 한인들을 위해서 신청 대행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LA 지역 미납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이 1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미처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못했던 한인 세입자들의 문의가 최근 LA 한인회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제때 프로그램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LA 한인회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인타운 관할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와 유틸리티 보조 신청 업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대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티아고 의원실에서 추가 인력이 LA 한인회로 파견된다고 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렌트비와 유틸리티 미납된 것들을 위해서 정부 방책으로 이걸 지원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LA는 4월 30일 이후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LA 지역 많은 한인들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9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현재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구비서들이 좀 뭐들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어서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은 하인의 다른 업무가 많지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 서류를 구비해 오신 분들에게 도와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LA시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로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소득층 주민이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 11월까지 미납된 액수 혹은 미납 예정인 렌트비에 대해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필요 없이 해당 날짜에 구비 서류만 준비해 LA 한인회를 방문해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오셔야 될 서류들은 첫 번째는 개인 및 가족 정보, 두 번째는 개인 수입 증명서류, 보통 2020년 세금 보고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적인 게 이제 EDD 실업수당 편지라든가 레이오프 노리스 이런 게 해당될 거고요.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려 있다는 렌트 두 노리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랜드로드 정보. 이 랜드로드의 이름, 주소, 매니지먼트,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미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밀려 있는 유틸리티 빌, 예를 들어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등 그 미납된 요금이 나와 있는 비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둔 오늘 남가주 보다 맑고 포근한 날씨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다소 흐리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오늘은 출근 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햇살이 비치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높아지는 곳이 있어서 반짝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웃돌고 벨리를 비롯한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다시 한번 세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 더위는 토요일인 내일 시작해서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되겠고 목요일쯤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7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Killed during this crash was a man in his 30s. They have also updated their information saying that there were 3 innocent people injured in this violent crash. This as the investigation continues here at the scene. Tow trucks have started removing all the cars involved. 현재 KTLA가 라이브로 보도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뉴가와 웰튼 플레이스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추격전이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무고한 시민이 숨졌습니다. 새벽 0시에 한인타운 웨스턴과 멜로즈 애비뉴에서 인신매매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던 벤츠 승용차는 추격전이 약 2분가량 이어졌을 때 유가와 월튼 애비뉴 교차로에서 흰색 토요타 픽업 트럭 등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했습니다. 픽업 트럭은 반파됐고 다른 차량들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용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 3대에는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얀색 픽업 트럭을 타고 있었던 탑승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픽업 트럭의 다른 탑승자 한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 남성 2명은 사고 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는데 일단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윌튼과 육가 도로 전체를 통제한 채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겸 스파 업소인 위스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알몸으로 여성 이용객들의 강력 항의한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LAPD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공공장소 음란 노출의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APD는 어제 윌셔 블루바드의 위치한 스파 시설에서 지난 6월 23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음란 노출 사건과 관련해 올해 52살의 데런 머레이저가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명이 피해자와 목격자를 면담하고 증거를 검토한 뒤 데런 머레이저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겼고 지난 30일 LA 카운티 검찰이 머레이저를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PD는 이 머레이저가 지난 2002년과 2003년도 음란 노출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라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LA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을 포함해 2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인 줄 알고 어제 또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센티 교육단지, 사우스 LA 센티 교육단지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이 센티 하이스쿨 고등학교 학생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며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히스패닉계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타계한 고 홍명기 M&L 홍재단 이사장의 장례식이 어제 로마린다 한국인 SDA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열린 추모 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지인과 교인 그리고 한인사회 주요 인사 수백 명이 참석해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관 예배는 바로 오늘 오후 1시 몬테시도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LA에서 오늘부터 노숙 금지 조례가 시행됩니다. 지역 내 거리에서 노숙과 캠핑을 제한하는 노숙 금지 조례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일정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서 노숙이나 캠핑을 금지한 이번 LA시 조례는 LA 시의회를 통과한 뒤 에리카 사테 LA 시장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개인 물건이나 짐을 풀어놔서 공무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거리에서 앉거나 자거나 눕거나 하는 행위 금지됩니다. 일정한 곳인데 일정한 곳 구체적으로 소화전엽 2피트 이내, 거주용 또는 업무용 출입구 5피트 이내, 화물용 또는 운전용 도로 1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을 할 수 없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한 리콜 선거 투표일이 14일 실시되는 가운데 막판 설문조사에서 소환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측이 주도하고 있는 주지사 소환운동은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자신에 대한 이번 리콜 선거가 극우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백신 또 마스크 반대론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도박이라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LA 탐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이번 리콜 선거에 투표할 것이 유력한 1,70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을 훨씬 넘는 58%가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지사 소환의 찬성 비율은 39%에 머물렀고 이것은 리콜 캠페인 초기 소환 선거 찬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유권자들의 표심은 리콜 반대 쪽으로 크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에 걸쳐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타운 자영업자와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몰 비즈니스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는 연방정부와 LA 카운티 그리고 LA시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 자격,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방 중소기업청에서 수주하는 방법, 하도급, 허업존을 주제로 설정하고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LA 카운티와의 비즈니스 방법, 그리고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LA시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워크샵 사전 등록은 전화 805-853-8902, 805-853, 890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지금 받아잡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전화번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인 비전케어 미주 서부지부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안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하는 가운데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날 행사장을 통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의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과 공동 주관으로 오픈뱅크, LA 총영사관,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가 후원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과 문의는 전화 213-215-3420, 213-215-3420번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및 USC 한국학연구소와 공동 주관하는 제3기 한미 넥스트젠 학자 프로그램이 USC에서 지난 1일 개막됐습니다.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차세대 한국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한파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정치학, 영화학,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조교수급 학자들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총영사가 주최한 관저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 중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미 언론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비롯해 기고문 작성법,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인사회가 현재 개학하지 못하는 한글학교 개강을 9월 11일로 하자는 의결을 마치고 교장단과 조율 중이었습니다. 한국학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최근 미팅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추천하는 3명의 신임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교장단 분규로 미뤄지고 있는 한글학교의 개강 일자를 오는 11일로 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 개강하지 못한 한글학교 정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이사회 모임에서 일단 9월 11일에는 개강하기로 의결했고 이 내용을 교장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각 지역 교장 선생님들을 잘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그분들의 말하자면 진행이라든가 교육 담당하는 분들을 좀 용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9월 12일 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사에서도 합의가 되고 또 교장회한테도 그런 것을 지면으로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예. 그분들이 좀 협조를 다 할 수 있다,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또 듣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신미경 교육감과 교장단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다음 주 중에 교장단과 직접 회동을 갖고 조속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만 이사장은 또 그동안 남가주 한국학원이 분규단체에 올라 있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액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박경재 LA 총영사로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소식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제 협조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분규 또 재정 지원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다 잘 타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에게 이사회에서 기존의 학사보고 외에도 발언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이번 모임에서 로렌스한 전 LA 한인 상의회장, 캐롤라인 심 KARC 사무국장, 벤자민구 변호사를 추가로 이사에 선임하고 박성수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 입학 지원자들의 눈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대입 경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 900여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통 지원서가 올 가을 학기 입학하는 대입 전형 지원자 가운데 2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입학 전형 마감일에 맞춰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공통 지원서의 대입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형의 경우 상당수 대학에서 마감일로 삼았던 11월 15일과 12월 1일에 각각 10만 건 이상의 지원서가 제출돼 전년 조기 전형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정시 전형의 경우도 많은 대학에서 마감일로 정한 1월 3일에만 10만 건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돼 예년 정시 전형의 약 5만 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도부터는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해 럭셔리 전동화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모두 8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부터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차 없이 사실상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의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지애나를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 북동부 지역에 폭우로 강타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뉴욕 지하철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4개 주에서 최소 43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한 시간에 뉴욕 지하철 모습입니다.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대피에 나선 가운데 폭우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농장은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 2개가 밑동이 잘려 넘어졌고 축사는 지붕이 날아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인근 집들은 아예 초토화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어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뉴욕에서는 퀸즈의 아파트 지하실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They're right on the corner, so they had more water than me, and that's the basement. Mine is walking, so mine is upper than theirs, so they had more water in there. 뉴저지주에서도 페서이 강이 범람해 1명이 숨지고 남부도시 아파트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뉴저지 연방우체국 빌딩 지붕이 무너졌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강이 범람해 고속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프간 이슈에서 발을 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of damage, and I made clear to the governors that my team at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is on the ground and ready to provide all the assistance that's needed. 또 서부의 산불에 대처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이 가장 먼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주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례 없는 자연재해는 결국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친정의 민주당의 내부 함초에 걸려 험로를 겪을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조 맨친 의원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 예산이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이 예산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예산 처리 일정을
인위적이고도 정치적인 마감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략적 일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의 경우 이 예산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회로인 예산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각각 제출하면 이것을 취합해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마련한 것입니다. 멘튼 의원은 보수 색채가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상원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에서 종종 민주당 기조와 상충하는 태도를 보여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설득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한편 멘튼 의원이 이번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언론들은 멘튼 의원의 태도가 예산안에 대한 결사 반대라기보다는 보수 성향인 지역구 유권자의 정서를 의식해서 찬성의 여지를 둔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의 그늘, 지구촌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WHO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등 뇌 관련 질환에 따라서 치매를 겪는 이들이 현재 5,500만 명으로 추산해 WHO가 보고했습니다. WHO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40% 증가한 7,800만 명에 달하고 2050년에는 1억 3,9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금 공동 선두입니다. 어제 다저스 경기 없었고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선두가 됐는데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에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간의 주말 3연전이 펼쳐집니다. 아주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LA 다저스는 선발 투수가 모두 확정된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선발 투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PGA 투어 챔피언십 첫날 경기인 어제 임성재 선수가 후반 샷 난조로 2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3라운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랭킹 12위로 3언더파를 받고 출발한 임성재는 전반 버디 2개로 한때 선두를 5타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문제였습니다. 버디 2개를 추가했지만 보기를 5개나 범해 결국 한타를 잃고 2언더파 공동 2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선두 패트릭 캔틀레이는 3타를 더 줄여 13언더파로 2위 존남의 2타 앞선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출발선에서 7타 차였던 임성재와의 격차는 11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보다 자세한 스포츠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